혹시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순간에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잠시나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친밀함을 연기해 본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이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의 몸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써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몸은 더 이상 당신이 이용하고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조용한 저항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년간 당신을 올가매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육체적 관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리셋 버튼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갑자기 로맨틱해지고 다정하게 굴며 필사적으로 육체적 친밀감을 갈구하죠. 이것은 그들의 정해진 패턴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비뚤어진 권력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마치 방금 당신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들을 삭제 버튼 하나로 없애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잔인한 순환의 고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거대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트라우마적 유대감 중에 가장 끊기 어려운 성적인 트라우마 유대를 깨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육체적 친밀감이었다는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실로 심오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육체적 관계가 그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믿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것이 진정으로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공감이나 온기 혹은 당신 곁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연결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조건부였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육체적 연결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 명확성입니다. 육체적 친밀함이 주는 혼란과 화학적 끌림이 주는 일시적인 도취감 없이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거래적이며 감정적으로 파산한 관계였는지를 말입니다. 이 명확성은 당신이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아주 해로운 거짓말로부터 당신을 해독시켜줍니다. 나는 매력적일 때, 상대에게 나를 내어줄 때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 끔찍한 거짓말로부터 말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은 당신에게 혁명적인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애써 무언가를 연기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당신의 몸을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 말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 전체를 뒤바꿉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피우는 것을, 감정적 학대를, 조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침실 밖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침실 안으로 들어올 자격도 없습니다. 이 경계선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육체적 관계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몸만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두 몸의 접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교환이며 육체적 쾌락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나눔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거두어들일 때 당신은 우주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의 접근은 없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아끼는 무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은 통제를 위해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육체적 친밀감은 진정한 교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권력, 지배, 그리고 당신을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묶어두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성적인 관계를 중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약탈을 위한 주된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독한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관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뒤틀린 의식이 아닐 때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통제권을 되찾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킨십 결핍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담긴 스킨십을 오랫동안 박탈당하면 우리는 피부 갈증이라 불리는 상태를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연결과 친밀감을 필사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괴물 같은 상대방에게서는 그것을 안전하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수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사랑의 손길이 이제는 고통과 불안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빼앗기고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손길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육체적 접촉이 만들어내는 감각이 너무 강렬하고 트라우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치유의 여정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으로부터의 철수는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영혼, 그리고 자존감을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존 행위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을 깎아내리는 순환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스템 전체에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두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 가스라이팅, 조종, 간헐적 강화, 그리고 모든 세뇌의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허락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을 쫓아다녀야 한다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끊임없는 희생이나 당신의 몸에 대한 침해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온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혹시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순간에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잠시나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친밀함을 연기해본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이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의 몸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써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몸은 더 이상 당신이 이용하고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조용한 저항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년간 당신을 올가매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육체적 관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리셋 버튼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갑자기 로맨틱해지고 다정하게 굴며 필사적으로 육체적 친밀감을 갈구하죠. 이것은 그들의 정해진 패턴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비뚤어진 권력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마치 방금 당신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들을 삭제 버튼 하나로 없애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잔인한 순환의 고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거대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트라우마적 유대감 중에 가장 끊기 어려운 성적인 트라우마 유대를 깨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육체적 친밀감이었다는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실로 심오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육체적 관계가 그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믿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것이 진정으로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공감이나 온기 혹은 당신 곁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연결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조건부였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육체적 연결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 명확성입니다. 육체적 친밀함이 주는 혼란과 화학적 끌림이 주는 일시적인 도취감 없이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거래적이며 감정적으로 파산한 관계였는지를 말입니다. 이 명확성은 당신이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아주 해로운 거짓말로부터 당신을 해독시켜줍니다. 나는 매력적일 때, 상대에게 나를 내어줄 때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 끔찍한 거짓말로부터 말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은 당신에게 혁명적인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애써 무언가를 연기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당신의 몸을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 말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 전체를 뒤바꿉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피우는 것을, 감정적 학대를, 조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침실 밖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침실 안으로 들어올 자격도 없습니다. 이 경계선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육체적 관계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몸만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두 몸의 접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교환이며 육체적 쾌락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나눔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거두어 들일 때 당신은 우주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의 접근은 없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아끼는 무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은 통제를 위해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육체적 친밀감은 진정한 교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권력, 지배, 그리고 당신을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묶어두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성적인 관계를 중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약탈을 위한 주된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독한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관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뒤틀린 의식이 아닐 때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통제권을 되찾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킨십 결핍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담긴 스킨십을 오랫동안 박탈당하면 우리는 피부 갈증이라 불리는 상태를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연결과 친밀감을 필사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괴물 같은 상대방에게서는 그것을 안전하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수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사랑의 손길이 이제는 고통과 불안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빼앗기고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손길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육체적 접촉이 만들어내는 감각이 너무 강렬하고 트라우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치유의 여정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으로부터의 철수는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영혼, 그리고 자존감을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존 행위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을 깎아내리는 순환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스템 전체에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두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 가스라이팅, 조종, 간헐적 강화, 그리고 모든 세뇌의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허락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을 쫓아다녀야 한다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끊임없는 희생이나 당신의 몸에 대한 침해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온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혹시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순간에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잠시나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친밀함을 연기해본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이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의 몸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써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몸은 더 이상 당신이 이용하고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조용한 저항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년간 당신을 올가매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육체적 관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리셋 버튼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갑자기 로맨틱해지고 다정하게 굴며 필사적으로 육체적 친밀감을 갈구하죠. 이것은 그들의 정해진 패턴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비뚤어진 권력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마치 방금 당신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들을 삭제 버튼 하나로 없애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잔인한 순환의 고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거대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트라우마적 유대감 중에 가장 끊기 어려운 성적인 트라우마 유대를 깨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육체적 친밀감이었다는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실로 심오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육체적 관계가 그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믿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것이 진정으로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공감이나 온기, 혹은 당신 곁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연결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조건부였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육체적 연결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 명확성입니다. 육체적 친밀함이 주는 혼란과 화학적 끌림이 주는 일시적인 도취감 없이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거래적이며 감정적으로 파산한 관계였는지를 말입니다. 이 명확성은 당신이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아주 해로운 거짓말로부터 당신을 해독시켜줍니다. 나는 매력적일 때, 상대에게 나를 내어줄 때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 끔찍한 거짓말로부터 말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은 당신에게 혁명적인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애써 무언가를 연기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당신의 몸을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 말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 전체를 뒤바꿉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피우는 것을, 감정적 학대를, 조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침실 밖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침실 안으로 들어올 자격도 없습니다. 이 경계선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육체적 관계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몸만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두 몸의 접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교환이며 육체적 쾌락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나눔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거두어 드릴 때 당신은 우주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의 접근은 없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아끼는 무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은 통제를 위해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육체적 친밀감은 진정한 교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권력, 지배, 그리고 당신을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묶어두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성적인 관계를 중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약탈을 위한 주된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독한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관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뒤틀린 의식이 아닐 때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통제권을 되찾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킨십 결핍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담긴 스킨십을 오랫동안 박탈당하면 우리는 피부 갈증이라 불리는 상태를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연결과 친밀감을 필사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괴물 같은 상대방에게서는 그것을 안전하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수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사랑의 손길이 이제는 고통과 불안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빼앗기고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손길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육체적 접촉이 만들어내는 감각이 너무 강렬하고 트라우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치유의 여정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으로부터의 철수는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영혼, 그리고 자존감을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존 행위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을 깎아내리는 순환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스템 전체에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두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 가스라이팅, 조종, 간헐적 강화, 그리고 모든 세뇌의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허락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을 쫓아다녀야 한다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끊임없는 희생이나 당신의 몸에 대한 침해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온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혹시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순간에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잠시나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친밀함을 연기해본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이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의 몸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써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몸은 더 이상 당신이 이용하고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조용한 저항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년간 당신을 올가매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육체적 관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리셋 버튼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갑자기 로맨틱해지고 다정하게 굴며 필사적으로 육체적 친밀감을 갈구하죠. 이것은 그들의 정해진 패턴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비뚤어진 권력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마치 방금 당신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들을 삭제 버튼 하나로 없애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잔인한 순환의 고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거대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트라우마적 유대감 중에 가장 끊기 어려운 성적인 트라우마 유대를 깨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육체적 친밀감이었다는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실로 심오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육체적 관계가 그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믿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것이 진정으로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공감이나 온기, 혹은 당신 곁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연결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조건부였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육체적 연결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 명확성입니다. 육체적 친밀함이 주는 혼란과 화학적 끌림이 주는 일시적인 도취감 없이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거래적이며 감정적으로 파산한 관계였는지를 말입니다. 이 명확성은 당신이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아주 해로운 거짓말로부터 당신을 해독시켜줍니다. 나는 매력적일 때, 상대에게 나를 내어줄 때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 끔찍한 거짓말로부터 말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은 당신에게 혁명적인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애써 무언가를 연기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당신의 몸을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 말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 전체를 뒤바꿉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피우는 것을, 감정적 학대를, 조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침실 밖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침실 안으로 들어올 자격도 없습니다. 이 경계선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육체적 관계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몸만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두 몸의 접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교환이며 육체적 쾌락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나눔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거두어 드릴 때 당신은 우주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의 접근은 없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아끼는 무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은 통제를 위해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육체적 친밀감은 진정한 교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권력, 지배, 그리고 당신을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묶어두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성적인 관계를 중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약탈을 위한 주된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독한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관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뒤틀린 의식이 아닐 때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통제권을 되찾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킨십 결핍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담긴 스킨십을 오랫동안 박탈당하면 우리는 피부 갈증이라 불리는 상태를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연결과 친밀감을 필사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괴물 같은 상대방에게서는 그것을 안전하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수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사랑의 손길이 이제는 고통과 불안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빼앗기고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손길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육체적 접촉이 만들어내는 감각이 너무 강렬하고 트라우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치유의 여정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으로부터의 철수는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영혼, 그리고 자존감을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존 행위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을 깎아내리는 순환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스템 전체에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두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 가스라이팅, 조종, 간헐적 강화, 그리고 모든 세뇌의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허락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을 쫓아다녀야 한다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끊임없는 희생이나 당신의 몸에 대한 침해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온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혹시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순간에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잠시나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친밀함을 연기해본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이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의 몸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써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몸은 더 이상 당신이 이용하고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조용한 저항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년간 당신을 올가매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육체적 관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리셋 버튼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갑자기 로맨틱해지고 다정하게 굴며 필사적으로 육체적 친밀감을 갈구하죠. 이것은 그들의 정해진 패턴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비뚤어진 권력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마치 방금 당신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들을 삭제 버튼 하나로 없애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잔인한 순환의 고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거대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트라우마적 유대감 중에 가장 끊기 어려운 성적인 트라우마 유대를 깨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육체적 친밀감이었다는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실로 심오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육체적 관계가 그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믿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것이 진정으로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공감이나 온기 혹은 당신 곁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연결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조건부였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육체적 연결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 명확성입니다. 육체적 친밀함이 주는 혼란과 화학적 끌림이 주는 일시적인 도취감 없이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거래적이며 감정적으로 파산한 관계였는지를 말입니다. 이 명확성은 당신이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아주 해로운 거짓말로부터 당신을 해독시켜줍니다. 나는 매력적일 때, 상대에게 나를 내어줄 때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 끔찍한 거짓말로부터 말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은 당신에게 혁명적인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애써 무언가를 연기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당신의 몸을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 말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 전체를 뒤바꿉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피우는 것을, 감정적 학대를, 조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침실 밖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침실 안으로 들어올 자격도 없습니다. 이 경계선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육체적 관계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몸만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두 몸의 접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교환이며 육체적 쾌락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나눔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거두어 들일 때 당신은 우주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의 접근은 없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아끼는 무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은 통제를 위해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육체적 친밀감은 진정한 교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권력, 지배, 그리고 당신을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묶어두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성적인 관계를 중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약탈을 위한 주된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독한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관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뒤틀린 의식이 아닐 때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통제권을 되찾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킨십 결핍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담긴 스킨십을 오랫동안 박탈당하면 우리는 피부 갈증이라 불리는 상태를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연결과 친밀감을 필사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괴물 같은 상대방에게서는 그것을 안전하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수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사랑의 손길이 이제는 고통과 불안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빼앗기고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손길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육체적 접촉이 만들어내는 감각이 너무 강렬하고 트라우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치유의 여정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으로부터의 철수는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영혼, 그리고 자존감을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존 행위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을 깎아내리는 순환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시스템 전체에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두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 가스라이팅, 조종, 간헐적 강화, 그리고 모든 세뇌의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허락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을 쫓아다녀야 한다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끊임없는 희생이나 당신의 몸에 대한 침해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멈췄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온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혹시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순간에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잠시나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친밀함을 연기해 본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이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의 몸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써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몸은 더 이상 당신이 이용하고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조용한 저항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년간 당신을 올가매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육체적 관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리셋 버튼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갑자기 로맨틱해지고 다정하게 굴며 필사적으로 육체적 친밀감을 갈구하죠. 이것은 그들의 정해진 패턴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비뚤어진 권력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마치 방금 당신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들을 삭제 버튼 하나로 없애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잔인한 순환의 고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거대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트라우마적 유대감 중에 가장 끊기 어려운 성적인 트라우마 유대를 깨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육체적 친밀감이었다는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실로 심오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육체적 관계가 그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믿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것이 진정으로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공감이나 온기 혹은 당신 곁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연결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조건부였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육체적 연결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 명확성입니다. 육체적 친밀함이 주는 혼란과 화학적 끌림이 주는 일시적인 도취감 없이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거래적이며 감정적으로 파산한 관계였는지를 말입니다. 이 명확성은 당신이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아주 해로운 거짓말로부터 당신을 해독시켜줍니다. 나는 매력적일 때 상대에게 나를 내어줄 때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 끔찍한 거짓말로부터 말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은 당신에게 혁명적인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애써 무언가를 연기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당신의 몸을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 말입니다.